네, 이어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API 명세서에 나온 내용을 R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자, 아까 제가 강의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. API에는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.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첫 번째 같은 경우는 HTTP 메소드입니다. 이거는요, R에서 총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첫 번째. 그러니까 참고로 이 내용은 RESTful API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저희 강의가 네이버 검색 광고를 다루다 보니까는 이 네이버 검색 광고도 또 유사한 네이버 검색 광고에 좀 더 포커스가 돼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, 저희가 네이버 검색 광고에 한번 데이터를 호출한 적이 있어요. 그쵸? 이때 항상 들어갔던 것이 무엇이냐면요. 이 메소드라는 베리어블에 get이라는 식으로 대문자 get을 항상 넣어줬었습니다. 이게 왜 넣어줬었냐면은 이 네이버 검색 광고 시그니처의 필수 값으로 들어갔습니다. 기억하시나요? 여기 시그니처 이 함수에 보시면요. 메소드를 인자값으로 받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메소드, 우리가 지금 호출을 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,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인가, 업데이트하는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값을 이 시그니처 안에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, 변수화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이 메소드라는 변수, 이름은 상관이 없습니다. 어쨌든 근데 저는 메소드라는 변수에 항상 이 스트링 get을 넣어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? 두 번째는요, 바로 라이브러리입니다. 자,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HTTR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ge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post라는 함수가 있고요. 아시겠나요?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요. 이 HTTR에서도 RESTful API를 따르는 것이 많으니까 너네가 만약에 get 호출, 즉 데이터를 가져오는 행위를 할 거면은 호출을 할 거면은 이 get이라는 함수 안에서 다 해버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여기 제가 지금 예시를 가져왔는데 캠페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예시입니다. 그때 어떤 함수가 사용됐죠? 이 get이라는 함수가 사용됐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된다. 첫 번째 변수로 메소드에 get이면 get, 그쵸? post면 post를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. 두 번째 라이브러리로도 표현이 된다. 만약에 내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행위면은 get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 것이고 데이터를 만약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면 post라는 라이브러리를 써야 된다. post라는 함수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두 번째 URL endpoint입니다. URL endpoint는요, 사실 이 두 가지 값이 병합이 되면서 완성이 되는 건데요. 어떤 값이냐? 바로 이 두 가지 값입니다. 제가 베이스 URL을 선언을 안 해줬었네요. 잠시만요. 자, 여기에 값 보이시나요? 제가 지금 paste 0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베이스 URL 안에 있는 스트링과 URI 언더바 캠페인이라는 변수 안에 있는 두 가지 스트링을 하나로 합쳐버렸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 베이스 URL api.naver.com은요 무조건 들어갑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HTTP 리퀘스트라는 섹션에 나와 있는 URL 엔드포인트를 잘 참고를 하셔서요. 이런 식으로 URL 패스처럼 표현을 해서 하나의 스트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. 이거를 매번 저는 이제 합쳐서 사용을 했을 때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URL은 해서 이 URL은 이제 URL이라는 것이 이제 베이스 URL과 그러니까 즉 API 도메인과 이 URL 엔드포인트를 같이 넣어줘야 되는 곳인데요. 이때 저는 이 paste 0이라는 함수를 써서 베이스 URL과 URI 캠페인을 나눠서 넣어줍니다.
왜 그러냐면은 베이스 UR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정값이에요. 요거는 언제 호출을 하나 항상 들어가야 되는 값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URL 엔드포인트 경우에는 이제 제가 어떤 호출을 하냐에 따라서 값이 바뀔 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넣게 됩니다. 그리고 이 URL 엔드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그 get이라는 함수 안에 URL 파라미터, URL 밸류, 그러니까 URL 키값 안에 이 밸류로 들어가는 것도 맞긴 한데요. 실제로 이 URI 캠페인은요, 이 시그니처에도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URL get 함수의 URL 키값으로,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? 두 번째가 이제 시그니처 인자값으로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URI가 바뀌면요,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하나 저장을 해줍니다. URL 엔드포인트를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. 그런 다음에 이 안에는 URL 엔드포인트를 넣어주고, 그런 다음에 호출을 할 때 이 두 가지 값만 바꿔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파라미터에는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패스 파라미터, 쿼리 파라미터, 그리고 바디 파라미터,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. 패스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요, 얘는요 URL 패스하고 동일하죠. 그래서 슬래시로 표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이 슬래시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은요, 저희가 이렇게 호출을 할 때, 자 보세요, URL이라는 것을 넣어줘요. 그러니까는 얘가 get이라는 거고,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그 가져올 정확한 패스를 저희가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폴더에 패스하고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기 때문에 URL에는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, 이 패스 파라미터는 말 그대로 URL 패스처럼 표현이 돼야 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URL, 그러니까 URL 키 값에 대한 밸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, 예를 들어서 뭐 패스 파라미터가 뭘 넣으라고 하냐면은 뭐 NCC 키워드 아이디를 넣으세요 라고 적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굳이 딴 데다가 하지 말고요, 제가 이 paste 0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고 했죠. 여기에 그냥 패스라는 파라미터를, 그러니까 패스라는 베리어블을 하나 추가해주면 되는 겁니다. 여기 패스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? 바로 NCC 뭐 키워드 아이디 1, 2, 3, 4, 5, 1, 2, 3, 4, 5, 뭐 키워드 아이디가 이렇다고 해볼게요. 이렇게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값이 어떻게 되냐? 이 URL에 이렇게요. api.naver.com ncc campaigns 하고 슬래시 한 다음에, 제가 패스는 슬래시로 표현한다라고 했죠. 그렇기 때문에 위에 슬래시를 추가를 해준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넣으라고 했던 그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패스 파라미터는 저는 paste 0에다가 값을 하나 추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입니다.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쿼리 파라미터 필요하다라고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적었다라고 해볼게요. 그리고 이 쿼리 파라미터에는 이 example이라는 이라는 키 값에 값을 넣어주세요 라고 할게요. 뭐 이메일 값을 넣을 거니까 그냥 아무런 값이나 다 넣어주세요 라고 할게요. 자,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? 자, 여기서는 이제 패스를 다시 지워주고요. 쿼리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요, 정말 쉽게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왜 쉽게 할 수 있냐? 저희가 지금 HTTR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. 이 HTTR 라이브러리에서 이 쿼리 파라미터를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줘 라고 저희에게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. 네, 약속을 한 거죠. 네, 그래서 너네가 HTTR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 그 방식대로 쿼리 파라미터를 넣어주면은 우리가 그 쿼리 파라미터 성공적으로 옮겨줄게 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 쿼리 파라미터 어떻게 표현을 하냐? 말 그대로 이 쿼리는
이라는 추가적인 이 함수 파라미터 인자값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. 그런 다음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이 리스트라는 것 안에 자 우리가 필요한 키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자 쿼리 파라미터니까 쿼리를 넣어주고요. 그런 다음에 이 쿼리 파라미터를 표현할 때는 리스트로 표현을 해서 example은 하이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이게 왜 리스트로 표현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게 보통 데이터를 넣을 때 이 URL 파라미터가 어떤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URL 파라미터는요, key and value pair로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R 같은 경우에는 key and value pair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JSON으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JSON 자체가 원래 자바스크립트 거라서 R에서 표현하기 조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R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리스트입니다. 왜냐면 리스트에도 key and value pair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죠. 아시겠죠? 그래서 리스트는 example는 하이하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. 자 마지막으로 body예요. body는 쿼리 파라미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. 사실 요 쿼리를요 body로만 바꿔주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왜냐면 이제 쿼리하고 body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쿼리를 body로만 바꿔주면은 body 파라미터를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가 이 네이버 검색 광고 명세서를 보고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. HTTP 메소드, URL 엔드포인트, 그리고 파라미터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저희가 알아봐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아래서 각기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HTTP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변수화된 값, 즉 변수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라이브러리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. 그리고 자, 이 두 번째 URL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요. 이 paste 0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했어요. 그래서 get 함수에 보면은 URL이라는 값 안에 특정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같이 넣어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그니처의 인자값으로 넣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설명을 안 드렸지만은 이것도 사실 세 번째로 이 시그니처에 첫 번째 거하고 동일하네요. 자, 시그니처의 값으로 사용. 네. 그래서 HTTP 메소드도 동일하게 시그니처 값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변수화를 시키는 거고, 그쵸? 그리고 URL 엔드포인트도 결국은 시그니처 인제 값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변수화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죠. 패스와 쿼리와 바디 나눌 수가 있고, 패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URL 패스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get 안에 있는 URL 값에다가 paste 0으로 묶어줘서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. 이 쿼리하고 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 쿼리 혹은 바디라는 인자값을 추가로 넣어준 다음에 리스트로 감싸고 그 리스트에 감싼 안에다가 내가 필요한 값을 넣어주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네이버 검색 광고 API 명세서를 알록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번 강의에서는요, 저희가 한번 이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등록된 키워드 있죠. 이 키워드의 연결 URL을 바꿔주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. 뭐 사실 바꿔주기보다는 이 UTM 파라미터를 달아주는 그런 작업을 자동으로 그리고 API로 하는 작업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은 다음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